축구는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몇 골을 넣었는지, 몇 번의 어시스트가 있었는지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단순히 뛰어난 활약을 넘어 한 팀, 한 도시, 그리고 하나의 리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중심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는 이제 미국 MLS 리그에서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경기의 골보다 훨씬 큰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미국 MLS 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저녁 8시, 샌호제이의 홈구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어요. LAFC의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팬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선 하는 함성이 경기장 전체를 울렸죠. 하지만 이건 단지 유명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손흥민은 이제 이 팀의 핵심이자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가 LAFC에 합류한 지 벌써 석 달째.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어요. 과연 32살의 손흥민이 새로운 리그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토트넘에서의 화려한 활약을 MLS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았죠. 하지만 오늘 경기를 보시면 그런 걱정들이 얼마나 불필요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진정한 리더가 되고 있었어요. 경기 전 워밍업 시간에도 그의 모습은 남달랐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몸을 풀 때 손흥민은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어깨를 두드리고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오늘도 좋은 경기 해봅시다. 믿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보였어요. 19살의 신인 미드필더 마티아스에게는 긴장하지 말고 평소 훈련에서 하던 대로 하면 돼요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여줬고, 지난 경기에서 실수했던 수비수 로드리게스에게는 괜찮아요.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경기예요 라고 격려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카메라에 잡혔을 때 현지 팬들은 열광했어요. SNS에는 이게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이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팀의 영혼이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경기 시작 전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있지는 않았지만 팀 전체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선수들이 원형으로 둘러서서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할 때도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향했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서로 믿고 뛰어봅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의 LA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또 한 번 펼쳐지는 순간이었어요. 경기 후 기자회견장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스티브 체룬둘로 감독이 마이크 앞에 앉자 기자들은 당연히 손흥민의 골에 대한 질문을 쏟아낼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감독의 첫 마디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손흥민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기자들은 잠시 당황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골에 대한 칭찬이나 전술적인 분석이 먼저 나오기 마련인데 감독은 득점이나 스피드가 아닌 손흥민의 태도를 먼저 언급한 거였어요. 체룬둘로 감독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하프타임에 우리가 1대0으로 뒤지고 있을 때 라커룸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선수들이 실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손흥민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직 45분이 남았어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을 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손흥민은 그때 큰 소리를 내거나 격한 몸짓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믿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 순간 라커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수들의 표정이 달라졌고 어깨가 펴졌어요. 저는 20년 넘게 축구를 해왔지만 이런 리더십은 정말 드물어요. 감독은 또 다른 에피소드도 들려줬어요. 지난주 훈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신인 선수가 패스 미스를 연달아 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있을 때
손흥민이 어떻게 했는지 말이에요. 손흥민이 그 선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저도 처음 토트넘 갔을 때 똑같았어요. 실수하는 게 무서워서 안전한 패스만 했죠. 하지만 실수를 두려워하면 발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직접 그 선수와 1대1 패스 연습을 30분 동안 해줬어요. 기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감독님, 손흥민 선수의 축구 실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물론 실력도 뛰어나죠. 오늘 골도 환상적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놀라는 건 따로 있어요. 그는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려요. 다른 선수들이 그와 함께 뛸 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감독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어요. 우리 왼쪽 윙백 카를로스는 보통 공격 가담을 주저하는 편이에요. 수비적으로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손흥민이 온 후로는 적극적으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손흥민이 항상 커버해 주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세요. 제가 뒤를 봐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요.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이 팀이 왜 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이었어요. 손흥민은 단순히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 현지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선수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축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경기 결과는 2대4 LAFC의 완승이었어요.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오늘 경기의 진짜 의미를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손흥민이 기록한 첫 번째 골은 단순한 득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전반 22분경 스코어는 여전히 0대 0이었어요. 샌호제이 어스케이크스는 홈에서 꽤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었고 LAFC는 좀처럼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죠. 관중석에서도 약간의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때 손흥민이 움직였어요.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서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상대 수비진의 간격을 살피고 있었죠. 샌호제이의 센터백 2명은 손흥민을 의식하면서도 다른 공격수들까지 동시에 마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기회가 왔어요. 왼쪽 윙백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약간 짧게 떨어졌고 상대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내려 했지만 완전히 클리어되지 않았어요. 공이 페널티 박스 라인 근처에서 둥둥 떠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손흥민의 판단력이 빛났어요. 다른 선수들이 공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상대 수비 사이를 가르며 침착하게 위치를 잡았어요.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효율적이었어요. 공이 손흥민의 발끝에 떨어졌을 때 샌호제이의 골키퍼는 이미 늦었어요. 손흥민은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한 후 오른발로 정확하게 득점을 기록했어요. 공이 골대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죠.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가 득점 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이었어요. 보통 선수들은 골을 넣으면 관중석을 향해 달려가거나 개인적인 세리모니를 하기 마련인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그는 골을 넣자마자 동료 쪽으로 달려갔어요. 가장 먼저 포옹을 나눈 건 중앙 수비수 조르지오였어요. 왜냐하면 이 골의 시작점이 된 게 바로 조르지오의 기막힌 롱패스였거든요. 손흥민은 조르지오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완벽한 패스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다음엔 크로스를 올린 왼쪽 윙백 카를로스에게도 감사를 표했어요. 비록 크로스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도 자체가 골로 이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였으니까요. 좋은 시도였어요. 계속 올려주세요. 이런 모습을 본 팀 동료들은 감동했어요. 특히 조르지오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뒤에서 공을 차보낸 것뿐인데 손흥민이 그렇게 고마워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패스를 주고 싶어졌어요. 득점 후 벤치로 돌아가는 손흥민의 표정도 인상적이었어요. 환호하는 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도 동시에 벤치의 선수들과도 하이파이브를 나눴어요. 심지어 물통을 건네주는 스태프에게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죠. 이 첫 번째 골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샌호제이의 견고했던 수비진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LAFC는 연달아 추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팀 전체의 자신감이 급상승했다는 점이었어요. 손흥민의 골은 단순한 개인기가 아니라 팀워크의 결과물이었고 그 자신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LAFC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구단 관계자 한 분이 저에게 정말 인상 깊은 말을 해주셨어요. 그가 온 뒤로 선수들 사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소한 인사, 농담, 격려. 예전엔 없던 것들이에요.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손흥민은 단지 전술의 일부가 아니라 팀 문화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경기 전 라커룸 분위기부터 남달랐다고 해요. 보통 선수들은 경기 전에 각자의 루틴에 집중하면서 조용한 편인데 손흥민이 온 후로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팀 전체의 긴장감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는 더욱 세심했어요. 18살 신인 미드필더 알렉산더는 처음 1군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을 때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다고 해요. 그때 손흥민이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프리미어리그에 나갔을 때 너무 떨렸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즐기세요. 그리고는 함께 가볍게 패스 연습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줬다고 해요. 알렉산더는 나중에 형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덕분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프타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반의 실수로 상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내준 수비수. 마르코스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손흥민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큰 소리로 위로하는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서 물을 건네주면서 말했다고 해요. 괜찮아요. 수비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저도 공격할 때 실수 많이 해요. 후반에는 더 좋을 거예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었지만 마르코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후반에 마르코스는 안정된 수비를 보여줬고 상대의 공격을 여러 번 차단해내기도 했어요. 훈련장에서의 모습도 특별했어요. 보통 스타 선수들은 훈련 후에 빨리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은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개인 훈련을 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추가 연습을 하는 거였어요. 코치진도 놀랐다고 해요. 보통 베테랑 선수들은 자신만의 루틴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를 꺼려하는 편인데 손흥민은 정반대예요. 항상 팀의 일원으로 행동해요. 심지어 팀 전용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수들이 각자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앉는 게 일반적인데 손흥민은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특히 영어가 서툰 남미 출신 선수들과는 간단한 스페인어나 몸짓을 섞어가며 소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팀 전체의 결속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훈련이 끝나면 각자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함께 식사하거나 게임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구단 관계자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축구는 기술과 전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손흥민이 그걸 만들어주고 있어요. 체룬둘로 감독은 손흥민을 원톱이나 가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주 활용해요. 이 포지션은 정말 까다로운 자리거든요. 수비와 공격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고 동시에 양쪽 윙과도 호흡을 맞춰야 해요. 포지션상 연결고리 역할을 요구받는 자리인 거죠. 하지만 손흥민은 전술적 연결을 넘어서 선수들 사이의 심리적 연결고리까지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보통 선수들은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하기 마련인데 손흥민은 팀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전반 30분경에 왼쪽 윙 디에고가 드리블하다가 실패했을 때 손흥민은 바로 뛰어가서 볼을 되찾으려 했어요.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디에고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준 거였으니까요. 후반 들어서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오른쪽 윙 카를로스가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상대 수비수에게 막혔을 때 손흥민이 즉시 그 자리로 달려가서 세컨드 볼을 따내려 했어요. 결국 공은 상대팀에게 넘어갔지만
카를로스는 다음 기회에 더 자신감 있게 크로스를 시도할 수 있었어요. 이런 플레이들이 점점 쌓이면서 팀 전체의 플레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수들이 더 과감하게 시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수를 해도 손흥민이 커버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후반 20분경의 플레이였어요. 중앙 미드필더 로드리고가 상대 선수 둘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패스할 곳이 마땅치 않았을 때 손흥민이 빈 공간으로 움직여서 받을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로드리고의 패스가 약간 짧았고 상대 수비수가 인터셉트할 뻔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손흥민은 즉시 방향을 바꿔서 볼을 되찾으러 갔고 결국 성공했어요. 그리고는 로드리고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좋은 시도였어요. 라고 격려했어요. 이런 모습을 본 로드리고는 그 후로 더 적극적으로 전진 패스를 시도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형이 커버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수비진과의 호흡도 놀라웠어요. 센터백 조르지오가 롱볼을 띄울 때마다 손흥민은 어디서 받을지 미리 신호를 보냈어요.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거나 고개를 끄덕여서 의사소통을 했죠. 덕분에 조르지오도 자신있게 전진 패스를 시도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골키퍼와도 소통했어요. 골킥 상황에서 손흥민은 어디로 차면 좋을지 몸짓으로 알려줬고 골키퍼도 그 신호에 맞춰서 정확한 패스를 보냈어요. 이런 디테일한 소통이 팀 플레이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상대방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의 수비였어요. 손흥민은 자신이 직접 볼을 뺏으려 하기보다는 동료들의 수비를 도와주는 역할에 집중했어요. 상대 선수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거나 동료가 더 쉽게 압박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LAFC의 전체적인 팀워크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어요. 각자의 역할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믿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손흥민이 그 중심에서 모든 걸 연결해주고 있었어요. 경기 전날, 손흥민은 LAFC 유소년 아카데미를 찾았어요. 이건 특별히 예정된 일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훈련을 마치고 나서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라고 물어보더니 직접 가보겠다고 한 거였어요. 아카데미 코치들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물론 가끔 1군 선수들이 유소년 팀을 방문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구단에서 기획한 공식 행사의 일환이었거든요. 손흥민처럼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카데미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열심히 훈련 중이었어요. 12살부터 18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각각 다른 코트에서 연습하고 있었죠. 손흥민의 등장에 아이들은 잠시 훈련을 멈추고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계속하세요. 제가 구경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신 코치들과 조용히 대화하면서 아이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도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 박수를 쳐주거나 좋아요. 라고 격려해줬어요. 훈련이 끝난 후 아이들이 손흥민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사인을 요청하거나 셀카를 찍자고 하는 아이들도 많았죠. 손흥민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요청을 들어줬어요. 심지어 이름을 물어보고 일일이 개인화된 사인을 써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아이들을 모아놓고 짧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이 축구 선수라기보다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보통 프로 선수들이 와서 하는 말은 열심히 연습하면 프로가 될 수 있다거나 꿈을 포기하지 말라 같은 거였으니까요. 손흥민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축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동료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더 값진 거예요. 15살 미드필더 루카스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프로가 되려면 결국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실력도 중요해요. 하지만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 스포츠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 선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잖아요. 18살 수비수 마티아스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 처음 프로팀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무서웠어요. 실력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선배들이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도 후배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프로가 되면 후배들을 도와주세요. 이 짧은 메시지는 다음날 내부 커뮤니티에서 회자되었어요. 몇몇 코치는 선수가 아니라 인물 교육을 받은 기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이들도 크게 감동받았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손흥민이 떠나기 전에 각 연령대별로 한 명씩 따로 불러서 개인적인 조언을 해준 거였어요. 실력이 뛰어난 아이에게는 겸손함을 잊지 말라고, 아직 기량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고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한 건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손흥민 자신이 LAFC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죠. 많은 이들은 손흥민의 영입을 스타 마케팅으로만 보았어요. 티켓 판매, 상품 매출, TV 시청률 상승. 이런 것들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런 효과들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LAFC의 홈경기 평균 관중 수는 손흥민이 온 후 2만 명 이상 늘었고 아시아 지역 중계권료도 크게 상승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경기력 외적인 영역에서 미치는 영향은 구단의 철학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 효과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화였어요. 구단 회장 레리 프리드먼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손흥민을 영입한 이유는 단순히 유명한 선수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리더십을 원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기대 이상이었어요. 실제로 LAFC 내부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선수들의 훈련 참여도가 높아졌고 팀 미팅에서의 적극성도 늘어났다고 해요. 스태프들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미친 영향이 컸어요. 이전에는 일부 유망주들이 자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손흥민이 온 후로는 그런 일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손흥민 자신이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른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 거였어요. 훈련장에서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선수들끼리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서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전체가 하나로 뭉쳐져 있다고 해요. 손흥민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코치진도 놀라고 있어요. 선수 한 명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손흥민은 단순히 좋은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존재예요. MLS 리그 차원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요. 손흥민의 성공 사례가 다른 구단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되고 있거든요. 단순히 유명한 선수를 데려오는 것보다 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다른 구단 관계자들도 LAFC를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도 손흥민 같은 선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리그 전체에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MLS 커미셔너 돈 가버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손흥민은 MLS가 추구하는 가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선수예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갖춘 진정한 월드클래스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손흥민 자신은 이런 찬사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에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을 배려하고 팬들과 소통하는 그저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게 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바로 그 당연함이 특별한 거였어요.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꾸준하고 진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LAFC가 손흥민을 통해 얻은 건 단순한 경기력 향상이 아니었어요. 팀 전체의 문화가 바뀌었고 구단의 정체성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던 거죠. MLS가 그에게 기대한 건 단순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였던 거죠. 그리고 손흥민은 그 기대를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충족시켜주고 있었어요. 오늘의 일골은 경기 결과를 좌우했을지 모르지만 손흥민이 남긴 진짜 흔적은 그라운드 바깥에서 더 깊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그의 하루는 계속되었거든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골을 넣어서 기쁘지만 더 기쁜 건 팀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했어요. 자신의 활약보다 팀의 승리를 먼저 언급하는 모습이었죠. 기자가 오늘 골 이후의 세리머니가 인상적이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손흥민은 이렇게 답했어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조르지오의 패스가 없었다면 골을 넣을 수 없었을 거예요. 동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경기장을 떠나기 전 손흥민은 관중석으로 향했어요. 특히 어린이 관중석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보안 요원들이 시간 관계상 그만하라고 했지만 손흥민은 조금만 더요라고 말하며 끝까지 모든 아이들의 요청을 들어줬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에 가려서 손흥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본 손흥민이 직접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고 손흥민도 잠시 감정이 북받쳤어요. 축구 좋아해요? 저도 응원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경기용 완장을 선물로 주었어요. 이 장면을 본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라커룸으로 돌아온 후에도 손흥민의 배려는 계속되었어요. 오늘 경기에서 실수가 있었던 젊은 선수에게 따로 다가가서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하면 돼요 라고 격려해줬어요. 그리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들에게는 일일이 찾아가서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심지어 상대팀 선수들과도 악수를 나누며 서로의 선전을 기원했어요. 샌 호제이의 젊은 공격수가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좋은 경기였어요. 계속 노력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라고 위로해주기도 했어요. 경기장을 완전히 떠나기 전 손흥민은 구장 관리 스태프들에게도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오늘도 경기장 관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어요. 이런 모습을 본 스태프들은 이런 선수는 처음 봤다며 감동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손흥민은 오늘 경기를 되돌아보고 있었을 거예요. 골에 대한 기쁨보다는 팀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낸 승리에 대한 만족감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축구는 팀 스포츠고 팀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요. 손흥민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어요. 그의 골은 스코어보드에 하루 동안만 남겠지만 그가 보여준 리더십과 배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을 거예요. 오늘 LAFC가 얻은 건 단순한 승점 3점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리더가 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소중한 하루였어요. 손흥민은 오늘도 축구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감동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